제가 조직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대시라는 심리학자의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우리는 번아웃이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혹시 요즘 월요병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분명 큰 프로젝트도 잘 마쳤고 주변에서는 인정도 받았는데 내 마음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아무런 의욕도 즐거움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퇴사만이 답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명상의 마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조직인사 컨설팅이라는 일을 좀 했었고요. 조직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공부하고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 지긋지긋한 무기력과 번아웃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퇴사하지 않고도 내 일상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을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자신도 직장인이기도 했고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참 힘든 거구나. 그리고 저도 이런 무기력과 번아웃을 때때로 계속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뭘까? 도대체 이건 그냥 직장 생활의 숙명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조직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대시라는 심리학자의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우리 아주 쉽게 같이 얘기해보죠.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우리는 번아웃이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요, 자율성입니다. 내 일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시키는 일, 상사가 시키는 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능감입니다. 나 좀 하는데? 내가 이걸 해냈네. 이런 효능감,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 같고 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이 유능감 영양소가 바닥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곳에서 이 동료들과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이 동료들과의 따뜻한 연결감, 소속감입니다. 직장에서 그저 업무만 주고받는 차가운 관계만 있다면 이 영양소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 마음의 영양소는 좀 채워지고 있나요? 이 연봉이나 보너스 같은 외적인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내적인 영양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의미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서서히 우리의 의욕과 어떤 생동감을 빼앗기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내 책상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율성을 위한 팁입니다. 상사가 업무를 지시할 때 마음속으로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한 문장만 덧붙여 보는 겁니다. 네, 팀장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A 방향과 B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B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혹은 어떤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오늘 할 일 목록 중에서 내가 먼저 할 일을 직접 동그라미 치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 행위 하나가 내일의 주인은 나라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유능감을 채우는 꿀팁입니다. 퇴근하기 5분 전에 아까 적었던 할 일 목록,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렇게 했던 목록에서 해낸 일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A 고객사 이메일 회신 완료, 회의록 정리해서 공유 완료, 후배 B에게 자료 찾아주기 완료.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 나 오늘 헛되게 보낸 게 아니구나. 나 좀 오늘 꽤 많은 일을 했네. 이런 시각적인 유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을 위한 팁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 그런 직장인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블라인드나 뭐 리멤버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좀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해로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만 좀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기분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좋으신가요?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저런 문장들만 읽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마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피곤한 존재로만 여길 때 우리는 마음을 닫고 고립된다고 느껴요. 그렇게 억지로 고립을 만들어내어 느끼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연결을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의 관심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신변잡기식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어떨 때 힘들지? 이런 인간적인 관심을 주는 겁니다. 업무 파트너, 단순하게 그냥 뭐 내 상사나 동료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그 짧은 순간이 삭막한 직장 생활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팁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 즉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율성을,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현재에 머무르는 유능감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저희 마보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기력에서 나를 깨우는 마음챙김 챌린지입니다. 매일 하루 10분 저의 음성 가이드에 따라 명상하며 뇌에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연결의 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요, 여러분의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의 영양소가 부족해요 라고 보내는 마음의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기력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마보 챌린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분명 지친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자,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성장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마보지기 유정은이었습니다.